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이렇게 또 금요일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발생이 돼 버렸어요. 주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 나면은 뭐 지금 삼성전자도 1%나 밀려 있긴 합니다만 또 하이닉스가 1% 밀려 있긴 합니다만 얘는 뭐 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상태에서의 흐름이고 또 KB금융 뭐 8만 원 공방 기준 요 기준에서는 주력주 기준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 범위가 형성돼 있고 4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지수가 조금 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뭐 0.8%까지 밀려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0.5로 낙폭을 좀 줄였어요. 대신에 호주가 0.3에서 0.5%대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고 우리나라가 동시간대 같은 비교에서는 0.2%에서 지금 1% 하락으로 코스닥은 뭐 그대로고요. HLB 뭐 하한가 맞은 그 영향 포함해서 1.49. 근데 유가증권 시장이 1% 수준까지 밀렸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연동 영향력 부분도 있는 거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는 그렇다면 시장이 0.5% 정도 뭐 0.5도 안 되겠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보면은 그래도 3%대 수익은 유지가 되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고 다만 이제 변동성 종목의 차익 실현을 조금 어찌 보면 뭐 놓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제는 이제 고점 대비 3% 밀리면 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게 이제 LS 일렉트릭과 이스페타시스였는데 그 정도까지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오버나잇을 하신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조정폭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제 좀 소형주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소형주들 대비해서 이렇게 대형주들의 경우는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하락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했는데 주력주에서는 뭐 변동률 자체가 뭐 위든 아래든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종목군들의 변동성들이 너무 커져 있어요. 너무 커져 있고 그게 윗방향이면 좋은데 고점 대비해서 너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어제 올려놓은 폭이 있으니까 그나마 감내되지 않느냐 하더라도 최고점을 놓친다는 게 아쉽죠. 그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다 정도로 느끼셔야지 그것을 확대해서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놓쳤어, 고점 놓쳤어. 그러니까 맨날 어깨에서 팔고 싶다 하셨잖아요. 어깨. 그러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 눌림 폭이 예를 들면 LS 일렉트릭이 어제 15%대 변동이 나오고 오늘 5%의 눌림이 나왔다. 사상 최대치 찍고 5% 밀린 거예요.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눌려 있을 수 있겠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지금 4% 밀려 있는 거예요. 쟤는 뭐 어제 고가가 종가였으니까. 그러면 머리 꼭대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점 놓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머리 꼭대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 정도는 겸손 떨라고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뿐이지. 아쉽습니다. 오늘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뭘 잡아드려. 이게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그래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의 눌림폭의 기준에 해석 범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만도처럼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불편하죠. 불편해요. 고점 대비 하락률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체 거래 없이 이제 눌리고 눌릴 때에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자동차 쪽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26만 1,000원, 15,000원이거든요. 6% 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만도도 이제 동반적인 흐름 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뭐 그럼 그때 이제 또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메타방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데 어디서 언제 어디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지금 눌림폭이 오늘까지 해서 지금 7% 정도 되나요? 음? 주봉상으로 굉장히 그 뛰어난 위치예요. 한 주 잘 쉰 8%까지 밀렸네요. 8%까지. 그러니까 뭐 하염없이 죄송합니다. 하염없이 뭐 흘러내리는데 그냥 막연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계속 고점 저점을 높이잖아요. 고점 부분에 이제 뭐 저 꼬리 달린 부분 고점까지 또 이번 주에도 넘겨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의 눌림폭의 흐름, 요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순환적으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먼저 움직인 게 월요일 날 대한전선이 전혀 달라 보이시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요 흐름에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도 사상 최대치 고점 앞두고 주봉 기준에서 옆으로 이제 4주 정도 횡보한 이후에 슈팅을 날려준 거고, HD 현대일렉도 신고가를 찍어주고 나서 이제 뭐 슈팅 나올 자리 먼저 1순위로 봤어요. 사실은 누적 수급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아쉽게도 대한전선, LS일렉 슈팅 나올 때 얘는 이번 주에는 쉬어갔습니다. 그 쉬어간 캔들의 변동률 자체가 고점 저점 해봐야 10%가 안 나와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다니까. 매물이 없다. 매물 던져지는 매물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 15%를 샀고 기관들이 11%를 팔았는데 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 내놓을 물량이 뭐 좀 제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쪽에서의 매수 강도는 여전히 꾸준한데 이제 손바뀜도 있고 윗방향의 슈팅을 지금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메이저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운전을 해요. 시가총액 막 10조에 달하는 종목을 또 지금 뭐 9조죠. 9조짜리 종목을 비이성적으로 움직임을 줘서 시장에서 시장 조치 들어갈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금융당국이나 서로 불편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쉬어가고 적절하게 슈팅 주고 뭐 그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로서는 사실상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우리가 네 종목이나 있어요. 지금 전력기기, 뭐 전선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재룡산업, 재룡전기, 대한전선, LS일렉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그 기준에 얘가 이제 가장 늦은, 또 재룡전기도 좀 뭐 시가총액 1조짜리인데 슈팅 나온 이후에 좀 멈춰 있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잡아들인 게 사실은 HD 현대일렉이었고,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는 뭐 LS일렉트릭을 굉장히 강도 있게 윗방향까지 계속 따라붙은, 그렇게 해서 뭐 어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그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물량이고, 만약에 어제 편입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이제 오늘 저점 재이탈하면은 손절 범위로 설정하겠다. 어제 물량은 기존 물량은 차익 실현으로 대처하는 거고. 그리고 대한전선도 그렇게 다 문자들을 저점에서 돌릴 때 매수 문자들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전저점이 이탈되면은 정리를 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슈팅 나온 얘네 둘. 여기서부터 따지면 기아부터 따지면 기아는 뭐 주력이니까 그대로. 그다음 만도는 이제 원체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 수급은 유입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은 당연히 다음 주까지 가져가서 다음 주 슈팅을 보는 거고, LS일렉이나 대한전선은 이미 이번 주에 슈팅이 한번 나온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어제도 나왔고, 그래서 그 슈팅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이 이탈되면 이제 얘네도 좀 정리를 해서 전체 포트를 가볍게, 종목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여기까지의 기준에 이제 반도체, 또 IT 소부장인데 IT 소부장이 무지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이제 뭐 별의별 수많은 종목을 다 우리가 들여다봤었고 들어갔었고 뭐 대덕전자도 있었고 동진세미캠 뭐 후성 그리고 변동성 매매 뭐 제주반도체까지도 들어갔었고 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고용 뭐 다. 근데 결국은요 싹 다 정리했죠. 싹 다 정리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해놨어요. Y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놓친 게 아쉽고 오늘도 뭐 4% 등락 범위에서 밀릴 때 흐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얘도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함은. 그래서 이제 위치 자체를 좀 바꾸려고 YC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네 종목이 돼요. 그죠? 네 종목 IT 쪽의 기준에 또 AI 관련된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저기다 둔 거고 그러니까 혼줄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뭐냐면 변동성으로 들어갔으면 빨리빨리 제깍제깍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들여서 근데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도 지금 뭐 13만 9,800원인데 14만 원이라고 잡고 얘도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눌린 폭이 15만 3천 원에서부터 눌리는 거란 말이에요. 15만 3,200원. 거기서 맴돌죠. 그렇게 생각만큼 얘네들이 와장창 깨져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끌고 왔던 뭐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가 정체 상태라는 거 그 정도는 불편합니다. 근데 원체 자금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쏠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 2차 전지 보듯이 그래서 2차 전지도 대형주가 안 밀리죠 오히려. 대형주가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들여다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유지하면서 이제 슈팅 나오길 기대하고 다만 이제 얘도 무리수 두면 안 되죠. 계속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 터질 때 다시 보더라도 뭐 일부 정리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기준을 드릴 거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48,350원 300원 공방인데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문자 발송해드린 것처럼 47,750원 뭐 월요일 날 다시 갭상승 나오고 고점을 또 넘길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샥 계속 막 그 변동을 크게 주면 그게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점 인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 추이의 강화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 좀 이해하시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효성 중공업이 인적 분할 얘기 나오고 변동이 확대되고 상한가까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리 확 달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둘 다 볼 수 있어요. 재료가 아니다. 상한가 찍었지만 밀려 내려온 폭 보면 대신에 주가 강세에 대한 모멘텀은 줄 수 있다. 근데 주성은 인적 분할, 기업 분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변동성이 잠깐 확대가 됐다가 결국은 또 미끄러지고 눌려버렸거든요. 그나마 이제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다가 이제 또 눌려져 있는데 얘도 누적 수급은 뭐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현금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단기 매매, 변동성 매매 하실 때 기준에 현금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유지, 일단 유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거래가 없는 쪽을 먼저 움직이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YC는 어차피 이제 지금의 흐름은 여기서 이제 변동률을 크게 주면 변동률을 크게 주면 단기 과열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률을 너무 크게 주면 이제 사실상 YC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른다라는 개념보다도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할까 말까? 차익 실현하자. 투자 광고 먹으면 또 불편하다. 이런 그 수급 범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2.5가 아니라 이제 5%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하고 슈팅이 나올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못 잡아드리더라도 고점에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슈팅이 나와서를 떠나서 한미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당분간은 이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시가총액 차이도 있고 하지만 누적 수급 범위가
아름아름 매우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이탈되면 정리를 하더라도 추이 추세로는 그대로 가져가는 쪽, 그리고 재차 되밀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2차 편입 뭐 이 가격이 잘 됐다고 치고, 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단기 수급 부분, 또 수급이 들어온 것만큼의 변동률의 확장. 근데 거기서 이제 끝자락이다 해서 뭐 주구장창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아니라 그대로 뭐 잘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 APR은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설명 못 드렸는데, 변동성이 뭐 만만치는 않아요. APR도 뭐 30만 500원, 34만 500원 공방인데 누적 수급, 선박김 수급이 만만치 않게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PR 그대로 뭐 유지 기준을 잘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소프트도 한번 정리 기준 설정해 드렸다, 이제 재편입 기준 잡아 드렸는데, 얘도 추이 추세적인 부분에 자사주 매입 또 이익 소각까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31,000원에서라도 매수 평균 단가 조금 더 위인데 수급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유지는 했는데,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그렇게 뭐 확대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8,35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유지하겠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비중 5%로 드렸지만 1점 미만이라 좀 제한적으로 이제 좀 편입을 하셨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중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대한전선도 오늘 뭐 수급 강도에 따라서는 고점에서 이제 뭐 오버슈팅 나오고 슈팅 나오고 10%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일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뭐 강보합권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거기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할게요. 양봉인데 굳이 뭐 정리한다는 그런 기준은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봉에서 꼬리 달고 다시 내려온다는 그 흐름이 나오면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S 일렉트릭도 18만 8천 원까지 이제 돌려졌는데, LS 일렉을 조금 전에 이수페타시스 문자 발송하듯이 LS 일렉트릭도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대밀리면은 그 현금화를 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점으로 다시 이제 좀 올라온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잘 돌리다가 고점에서부터 또 꼬리가 달린다면 거기서도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8만 지금 8천 원까지 돌려놨죠. 저점 대비 2.45까지 돌렸어요.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1.5 잡아드렸잖아요. 또 2%. 그 대략 뭐 지금 18만 8천 원인데 7,500원 뭐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라서 신규 편입자 2.5%를 잡아드리고, 다만 이제 차익 실현 손절 범위는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처럼 장중 저점이 이탈되면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자. 그 기준으로. 그래서 17일 장중 저점이 18만 3,500원입니다. 18만 3,500원이 이탈되면은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대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봅니다. 제한적으로 보고 강세를 띄다가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차례 기준점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그리고 지금 대한전선도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는데, 대한전선도 문자를 그러면 한 번 더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좀 텀을 줄까요? 텀을 줄게요. 전체 포트폴리오 이제 기준도 설정을 잡아놔야 되니까 텀을 좀 두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미리 문자를 좀 만들어 놓는다면
저점 대비해서 이제 다들 2% 이상씩 막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18,000 뭐 직접 보시면 18,190원, 18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77이에요. 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18,100원 정도 기준이라면은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가 있겠고, 손절 범위를 또 차익 실현 범위, 손절 범위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7일 저점 부분에 17,700원이 이탈되면은 저점 물량 차익 실현 또 신규 물량 손절 뭐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면 매수 사인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치고 올라간다,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고점에서 다시 대밀릴 때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매수 사인이 뭐 그렇게 높게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고, 이걸 뭐 노출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노출이 된다라고 치고 현재 기준에서 어찌됐든 외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제 어제자의 영상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저께 거 아닌가? 어제 마감 방송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거 여기다 지정하는 방법을 좀 올려주세요. 방법을 제가 뭐 주말이든 이럴 때 메인 부분을 좀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종목별로 SK 하이닉스, 뭐 또 LS 일렉트릭, 이스펜타시스, 한컴 이런 쪽에 이제 전략 부분 다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 참조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검색기에 뜨고, 그리고 나서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뭐 12.72, 그리고 이제 17.72까지 올라간 다음에 탈퇴 신호까지 명확히 나와줬단 말이에요. 저 흐름이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상한가까지 찍은 거죠. 상한가까지. 그래서 탈퇴 신호 이제 39만 원대, 40만 원 수준, 뭐 39만 원대 수준, 고자락에서 지금 이제 35만 8천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중 기준에는 35만 원도 이탈이 됐었고,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활용하실 때 차익 실현 범위까지, 탈퇴 신호까지 다 활용하시고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